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3일 서울 토요일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2100분 돌파가 됐네요. 그러니까는 제 목표대로라면은 월마다 200분씩, 그래서 올해 연말에 3000분. 자, 이게 저에 따른 목표입니다. 소소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하면서 제가 구독을 바라지는 않고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방송 한번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제가 방송 업로드 되는데 여러분들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올해 제가 휴장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 마지막 주죠. 그러니까는 이번 주가 2주차 경마고 다다음 주부터 3주차 지나고 4주차부터 해가지고 휴장이 돌입이 되는데 먼저 7월 말 같은 경우에는 부경이 휴장이 됩니다. 부경 경마 휴장. 그러니까는 기존의 그러니까는 금요 경마는 제주 경마만 시행이 되고요. 금요 경마,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토요 경마는 서울, 제주. 그리고 1호 경마는 서울 경마만. 자,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8월 첫 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또 제주가 휴장입니다. 제주 경마 휴장. 그래서 이제 금요 경마는 부경 경마, 토요 경마는 서울 부경, 1호 경마는 서울 경마. 마지막 8월 2주차에서는 서울 경마 휴장이고요. 로테이션 그대로 되죠. 금요 경마는 제주 경마, 그리고 토요 경마는 부경 제주, 1호 경마는 부경 경마만. 저렇게 시행이 됩니다. 경주수를 따져보면은 7월 마지막 주는 서울이 23개 경주, 그러니까는 토요 경마가 9개 경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호 경마는 14개 경주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서울 경마가 출전 두수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는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계획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해보면 7월 마지막 주는 부경이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8월 첫 주는 제주 경마 휴장, 8월 2주차는 서울 경마 휴장. 자, 이런 노테이션으로 일단은 휴장이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항상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저에 따른 추천마번도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만, 각 경주별로 배당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모든 경주를 맞추는 게 저에 따른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는 배당 예측. 자, 이거는 거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인기마비 간의 접전입니다. 또는 이 경주는 인기마비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는 경주는 거의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먼저 맥을 짚고 들어가시면은 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공략 경주 3경주 제대로 걸린 5경주 제가 A급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6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9경주입니다. A급 하이라이트, 여기에 10경주를 오늘 준비된 마지막 강공략 경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 루키 경주죠. 그러니까 2세 마피고 또 앞말 간의 경쟁입니다. 앞말 간의 경쟁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1경주는 변수가 없다라고 저는 확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고요.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4번 호세입니다. 직전에 데뷔 전에 준우승을 했는데 원체 주행 상태 놈이 좋았었고요. 또한 이제 데뷔 전에 이 편성 자체가 상대가 너무 약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편성이 좀 약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준우승의 성적이 저로서는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에 따른 기대치는 이 느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적 능력보다는 더욱더 높게 평가를 했던 마필이었는데, 글쎄요,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 역시 그렇게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 마필 일단은 먼저 인정을 하고요. 유력한 대항마는 바로 10번 옥천 윈스타나 마필. 저는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호세라는 마필을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그만큼 기본적인 순발력과 뒷심의 완성도 상당히 좋네요. 자, 저는 이번에 가장 세게 보는 마필 바로 10번 옥천 윈스타, 이 마필을 저는 가장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7번 미스 도르트라 마필인데 그야말로 뭐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은 기본기는 잘 갖춰진 그런 전략이 되고요. 그래서 주요 마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유력한 상대만은 바로 7번 미스 도르티, 이 마필까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이외의 마필들은 글쎄요, 뭐 현장에서 정말 와, 이 마필 정말 괜찮아 보이네, 상태가 정말 좋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인 능력 평가는 딱 3두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상 유력한 마필 4번 호세,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옥천 윈스타, 2두의 마필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7번인데 축을 그러면 어떤 마필을 믿느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10번 마필의 걸음의 완성도를 저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4번 마필보다는. 그래서 10번 옥천 인스타, 이 마필을 기본적인 축을 해가지고 4번 그리고 7번 마필,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제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0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외산마 루키 경주입니다. 그래서 역시 상금이 좀 높죠. 3등급 상금이 책정이 된 그런 경주인데 이번 경주 일단은 기대치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오네요. 외산 마필 중에. 그래서 이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2두의 마필의 능력이 좀 더 앞서 있고요. 이후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 간단하게 멘트를 달면서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두의 마필입니다. 바로 3번 드리마노, 그리고 5번 미라클 하남이라는 마필. 자, 2두의 마필이 이제 GM사를 2번씩 치렀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드림 아너의 걸음의 완성도를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마필의 종반의 뒷심 정말 좋네요. 최근에 지난주도 27조 마방의 신마 데뷔한 국산 마필이 있었는데 3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27조 마방이 올해 신예 마필들이 정말 좋은 자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필 역시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 중에 한 마리고 5번 미라클 하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빠르네요. 그러니까 5번 마필이 3번 마필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네, 뒷심의 경쟁력이 3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3번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반면에 5번 마필 만만치 않네요. 5번 마필.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은 3번, 5번 한 방 먼저 저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2두의 마필 강력하게 주목할 수 있는 전력들로 인정이 됩니다. 이의 마필은 이제 3두의 마필입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8번 글로리시티, 그리고 9번 어프어굿 우먼, 여기에 10번 히어로삭스. 자, 이 3두의 마필입니다. 자, 이 9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스타트가 빠르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의 뒷심의 완성도도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경주 거리가 1200m 레이스였다면 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9번 마필 때문에 1200m 레이스였다면. 그래서 뭐 이 마필이 초반에 늦발을 하는 마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조금은 느리다 라는 편이고 뒷심의 걸음은 정말 좋습니다. 9번 마필. 그러니까 상대 마필 중에서는 저는 9번 마필의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전로로 보여지고, 이제 42조 마방이 2마리인데 이 마필들은 좀 약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약점이냐면 8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 마필이죠. 그러니까 뉴질랜드산. 뉴질랜드산 마필들이 지난해에도 좀 대거 도입이 됐는데 뭐 그중에서 띈 마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미국산 마필과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는 그런 마필들의 능력이고요. 어찌됐든 이 8번 마필의 능력이 좋은 게 뭐냐면 뒷심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선상에서 드림하너 미라클 하는 마필과 뒷심 대결을 펼친다? 8번이 밀리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은 초반이 너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좀 안 되는 마필, 그런 마필이고요. 10번 히어로삭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는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어떤 점이 약점이냐면 뒷심도 있습니다. 단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내측 기댐의 악벽의 기승기수가 엄청나게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 자, 이런 마필들은 상당히 좀 불안하죠. 경마라는 거는 코차 대결입니다. 코차 대결. 코차를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를 따지는데 정말 이거는 기댐의 악벽으로 인해 가지고 종반의 경쟁이 되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예측이 됩니다. GM사 때 그만큼 임다빈 기수가 GM사 때 계속 내측기 되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은 좀 불안하다. 10번 마필. 그래서 이제 이경주는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에 저는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정리해본다면은 3번, 5번입니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마필들이고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8번, 9번, 10번이 그나마 가능권인데 이 중에서는 9번 마필
어퓨어굿 우맨, 어퓨어굿 우먼, 어퓨어굿 우먼. 아, 어렵네요. 자, 9번 맞빌. 자, 이 맞빌이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유력한 상대 맞빌이고, 뭐, 이의 맞빌이 이제 8번, 10번인데, 뭐, 환수가 안 되면은 안고 갈 이유는 없겠죠? 환수가 되면은 가능권. 그래서 우선순위 놓고 봤을 때는 3번, 5번. 저는 유력하게 보고요. 상대 맞빌은 9번, 어퓨어굿 우먼. 자, 이 맞빌 상대마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이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3경주는 제가 강공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준비된 강공략이고, 그만큼 이제 노림수의 맞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저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노림수 있는 맞빌도 있지만은, 이게 또 불안한 인기 맞빌도 눈에 띄고요. 자, 어쨌든 3경주는 강하게 들어간다. 자, 이번 경주 축 놓고 두 방의 노림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3경주.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맞빌은 바로 6번 팬텀 드래곤입니다. 팬텀 드래곤. 자, 이 맞빌은 직전에 데뷔전 때 준우승을 했던 맞빌입니다만, 자, 이 맞빌 준우승을 했는데, 이 5월 2일이었죠. 5월 2일 당시에 이 맞빌의 GM사 드럼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당초에 팬텀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딱 요맘때였습니다. 6월달, 7월달 이 맞빌은 데뷔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능력 미달을 받았고 마필의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년여 만에 GM사를 받았었고 직전에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 원체 기본이 능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5월 2일 GM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거의 뭐 흠잡을 데 없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직전에 데뷔전에 준우승에 그쳤다? 생각보다는 미흡했던 걸음이 아니라 상대가 워낙 강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이 원더풀 로드라는 마필이었고요. 원더풀 로드. 이 마필이 지난주에 출전해가지고 5등급 승급전에 2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준에, 특히 이 우승을 했던 원더풀 로드의 마필의 수준은 5등급에서 통했던 그런 수준임을 감안해 본다면 팬텀 드래곤의 능력을 저평가할 이유는 없다. 자, 이번 경주 가장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6번입니다. 팬텀 드래곤. 자, 2회 마필 중에 저는 2뒤의 마필 노립니다. 2뒤의 마필 노리는데 한 마리는 일단은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은 합니다만 직전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훈련 강도만 지켜보면은 상당히 강도가 많이 약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직전에서 강도를 많이 올리면서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의 성적을 놓고 보면 저 정도로 못 뛸까? 저 마필을 이번에 봐야 되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지만은 GM사 때 이미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고 직전에는 데뷔 전에 훈련 강도가 너무너무 많이 약했었다. 이번에는 직전과는 다르게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그 마필 첫 번째로 주목을 하고요. 신인 마필 중에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자, 그 마필도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현재 인기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절대 능력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경주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 노림수에 있는 두 마리 마필, 2뒤의 마필을 강하게 누리면서 강공략 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메리트는 충분한 레이스로 보여지네요. 일단 뭐 6번 마필 저는 강축 인정합니다. 팬텀 드래곤 이 마필을 강축을 해서 두방 공략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은 3경주고 복병축이 아니라 인기 마필 축의 복병을 노립니다. 이번 경주 강공략의 요점은 인기 마필 축 6번 마필을 축을 해서 복병 마필 준비된 마필 두 마리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여러분들 이번 경주 총 나오는 마필들이 8두입니다. 8두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정말 혼전입니다. 혼전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현장 상태 필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체중이 많이 빠졌다거나 뭐 이런 마필을 과감하게 삭제 아니면 현재에서 또 돋보이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또는 앞선의 경주를 통해 가지고 전개 예측 주로 파악한 다음에 또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 이거 정말 혼전입니다. 자, 이게 왜 혼전이냐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스파클링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마필은 뭐 경쟁력이 좀 떨어지네요. 1번 마필. 2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 마필이 약간의 착지 불량, 출발과 동시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출발 과정의 착지 불량 그리고 4코너를 우회했을 때 너무 외곽 전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전개를 거의 뭐 물 먹으러 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오면서 중반의 타임이 나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는 직전에는 출발 과정의 변수, 4코너 후의 시대 너무 외곽 전개, 이 점이 좀 아쉬웠던 마필 2번이었고요. 샤인볼트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달에 이미 변화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뒷심에서 직전의 내용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4번 마필, 제가 이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질풍 재즈를 여러분들 제 예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놓고 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6월 22일이었죠. 총 11두의 마필이 나오는데 11두 인기순위 꼴찌였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거 뭐 아니면 도다 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질풍 재즈는 이미 이전부터 변화를 보였던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은 이 편성이 그만큼 믿음이 가는 마필들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질풍 재즈가 아쉽게 3위 그치긴 했습니다만, 준우승했던 마필도 인기순위 12마필. 그러니까 이거는 제 예측이 맞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앞선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각 경주별로 가장 이게 우선시 돼야 될 게 뭐냐면, 저배당 경주는 저배당을 노려야 됩니다. 인기마 접전은 인기마 접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기마 믿음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별로 배당 예측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점 봤을 때 이 경주는 저는 인기 마필의 믿음이 상당히 떨어졌던 레이스였고, 그래서 질풍 재즈로 마필을 노렸었고요. 아쉽게 3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경주 분석의 핵심은 나쁘지 않았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뭐 중요한 건 이 경주죠. 이번 경주 질풍 재즈는 직전 대비 훈련 강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3주 만에 출전이긴 했습니다만 그 점이 좀 아쉽네요. 굿파이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능력 대비 너무 좀 과대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센 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스터니 서버는 직전에 보던 종반의 추임력 정말 좋았죠. 그리고 8번 마필은 선인형 마필인데 최근에 뒷심이 정말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전에 선행을 나서도 될까 말까 했던 마필, 뒷심이 정말 많이 좋았고요. 자, 이게 제가 여러분께 주요 마필들을 다 설명드렸는데 그만큼 이게 혼전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6번 스터닝 서브, 이 마필이 직전에 보여줬던 종반의 추임력은 정말 돋보였고요. 일단은 뭐 이 정도의 그런 뒷심이라면, 그러니까 뭐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GNF 타임이 12초 6이었죠. 이전에 14초대의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뒷심이 없었던 마필인데 뒷심이 엄청나게 봉황이 됐고요. 삼롱 타임도 40초대에 끊었던 마필인데 37초대. 그래서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6번입니다. 스터닝 서브.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기를 모을 수 있는 5번. 이 마필은 저는 안장은 좀 믿음이 가긴 합니다만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선행력, 뒷심, 글쎄요. 상대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3뒤의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바로 2번 메리트 선샤인. 직전에 전개가 너무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3번 샤인볼트는 이미 지난 4월달에 변화를 보였던 모습이고, 외곽에는 맥스 파티도 최근에 뒷심 자체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따라가도 걸음이 나오는 뒷심이기 때문에 이 마필 또한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경주는 주요 마필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6번 스터닝 서브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가능권은 2번, 3번, 8번입니다. 이 3뒤의 마필 내에서 주력 방어를 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6번 축에 2번, 3번, 8번이고, 아마도 이제 5번 마필이 이게 인기를 엄청나게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론은 이거죠. 5번 마필은 인기 순위 대비 메리트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으로 본다면 너무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5번은 현장에서 한번 받치기 아니면 삭제, 이에 따른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고, 노림수는 6번 축에 2번, 3번, 8번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거는 저는 제대로 걸렸다 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일단 뭐 축마의 믿음이 당연히 우선순위고요. 이 강공략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먼저 우선시하는 거는 무조건 축입니다. 축마의 확신이 있으면은 그 마필이 인기 마건 비인기 마필이건 간에 일단은 강도로 강하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강공략이냐, 아니면 일반 경주에 조금은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냐, 아니면 A급이냐, 아니면은 하이라이트 메인이냐, 이에 따른 구분이 정해지고요. 그러니까는 5경주는 제가 A급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필 오픈합니다. 그리고 2경주는 참고로 봤을 때는 복병마 주력 공략 아주 심도 있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5경주. 자, 먼저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아주 인기 마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인기 순위 놓고 보면은 5번 큐피드 라이즈는 마필이 엄청나게 인기가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8번, 9번 여기에 11번 마필까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부동의 축은 8번입니다. 저에 따른 노림수. 제가 이 경주를 A급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신천하 마필. 성신천하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9일이었죠. 이때 데뷔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입상이었는데, 저는 이 성신천하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입상의 경우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마필을 6등급에서는 센 마필로 인정을 합니다. 6등급에서는. 그러면 직전에 이 마필이 왜 입상 실패를 했느냐? 자, 이거는 정말 영상을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전개였냐면은 요점만 딱 맞습니다. 요점. 3코너 지점의 푸르칸 기수가 자리 선점에서 그냥 밀고 나가면서 그냥 뚫고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몸싸움을 안 한 거죠. 몸싸움을 안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확실하게 봤습니다. 거기서 몸싸움이 밀려가지고 전개가 상당히 꼬였었는데, 그러면 이 마필이 걸음이 안 나왔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다면. 그런데 종반에 걸음이 또 나옵니다. 속 터지죠. 아마도 푸르칸 기수도 직전에 마마에서도 아마 그 영상을 보고 느꼈겠죠. 당연하게 직전의 페이는 뭐였냐면은 자리 선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몸싸움에서 피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 그런 모습만 없었다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었던 마필이었고, 그 이면에는 성신천하의 능력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어떤 마필과 비교해봐도 저는 무조건 우위에 있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8번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혼전 경주에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는 겁니다. 이번 경주 그 마필이 8번입니다. 성신천하. 저는 다시 한번 푸르칸 기수의 재기승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미 직전에 그런 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절치부심 타겠죠. 마필의 능력이 밀려서도 아니고 악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승 기수가 몸싸움을 피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8번 마필은 강축으로 저는 인정하고요. 이 마필을 놓고 때리는데, 이 5경주는 제가 노림수의 그러니까는 강공략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노림수의 보병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노리면서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고요. 중심에는 오픈합니다. 8번 성신천하. 이 마필을 저는 강축을 해서 놓고 A급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준비된 A급 5경주고 노림수의 마필 8번 성신천하. 저는 제대로 걸렸다고 봅니다. 이 마필의 믿음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첫 번째 강공략 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급이네요. 첫 번째 A급. 첫 번째 A급 강공략 경주 5경주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으로 보이진 하는데, 인기마 중에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할 듯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인기마 접전이면 어떤 마필을 좀 유력하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플러스 알파로 저는 복병 마필까지 한두 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목하는 인기 마필은 3뒤의 마필입니다. 바로 3번 신의 여인, 4번 탑다이아, 외곽에 있는 8번 성실영웅. 자, 이 3뒤의 마필.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성실영웅이라는 마필. 성실영웅.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확실하게 마필이 호전된 모습이고, 중요한 건 이제 5월 11일이었죠. 이때 당시 이 마필이 준우승에 그쳤는데 엄청난 종반의 경합이었습니다. 경합이었고요. 근데 그 경합을 이겨냈고 당시에 코차로 준우승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우승 마필 못지않게 걸음이 더욱더 좋았습니다.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경주였고요. 그리고 직전에 이제 부중이 늘었죠. 56kg를 치머졌는데 이때 당시 페이는 뭐였냐면은 제가 볼 때는 거리 손실.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는 거리 손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점 때문에 3위권에 그쳤던 마필, 그 마필이 바로 8번 성실영웅.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5등급에서는 이미 검증된 능력이고 이미 56kg를 짊어지고도 그에 따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8번 마필에 저는 의심 여지는 없네요. 훈련강도 높이면서 패턴이라든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출전 주기, 병력, 기승기수 전혀 문제 없습니다. 8번 마필 믿고요. 그 다음에는 말이 3번 신의 여인의 마필인데 이 마필은 분명히 좀 모래 반응이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여인 같은 경우는 전개 측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어떤 전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딱 한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김태희 기수보다는 김용군 기수가 노련하죠. 모를 리 없습니다. 마바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래 반응에 예민하다. 김용군 기수 알고 탈 것으로 보여지고 알고 탄다면 충분히 능력 발휘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3번 마필. 자, 관건의 말이 4번인데 직전에 여러분들 이 탑다이아가 이제 김용곤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최악이었습니다. 왜? 서린용 마필을 기승을 하는데 거의 폭주를 해버렸습니다. 폭주. 그러니까는 이게 예전에 경마 수준이 안 됐을 때는 도주를 해버리면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대 마필 여기 있는데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 마필 끝까지 버텨버립니다. 이게 예전에 수준 낮았던 경마였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도주를 하면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데 직전에 탑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폭주를 해버립니다. 1700을 뛰는데 너무 폭주를 하면서 페이스 안배가 안 됐고요. 뭐 당연한 거죠. 인기순위 1위 마필이 했습니다만 종반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무너졌고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직전에 페이는 폭주였다. 네, 페이스 안배가 되고 직전 대비 거리가 1400 줄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탑다이아나 마필도 안 될 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 마필 주목하셔야 됩니다. 탑다이아. 그래서 이 3대 마필을 저는 좀 더 유력하게 보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을 저한테 질문하신다면은 저는 8번 성실용호. 이 마필을 저는 주목합니다. 8번 마필. 자, 그리고 이외 마필 중에 좀 살펴볼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2번 마필을 일단은 능력은 저는 된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체중이라든가 체크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왜냐면은 우승을 했을 때 체중이 512였는데 직전에 체중이 534. 체중이 많이 빠져줘야 되고요. 한 20kg 빠져야 됩니다. 2번 마필. 그리고 바로 7번은 제가 직전에 적중했던 마필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승급전 여파도 있겠지만은 마체가 너무 왜소합니다. 제가 볼 때는 1300까지는 강단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또는 뒷심에 오히려 점할 수 있었지만은 1400은 분명히 검증이 필요할 듯 보이네요. 블랙 스펙터. 자, 마지막은 이제 복병어 말이 10번입니다. 보스 베이비라는 마필.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 마필을 놓고 때릴 정도의 그 정도의 확실한 변화는 아닌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직전의 경주 내용은 최근 대비 가장 좋았습니다. 이게 변화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필들은 이제 이 시점부터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경주 지켜보고 다음에 편성 보고 또 걸음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 따른 복귀의 그런 방법인데 어찌됐든 보스 베이비는 직전에 변화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중반에 주입 한 발 안고 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10번 마필. 자, 그래서 이제 6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나름대로 이제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충마의 믿음이 우선순위고요. 충마의 믿음. 바로 8번 마필의 믿음이고 2위권에서 조금은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복병 마필까지. 저는 이 경주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마필을 믿느냐 또는 어떤 마필이 주력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두방 주력도 좀 사치로 보여지고요. 한방 주력에 공략 들어가고 받칠 수 있는 마필 받치고 안고 할 수 있는 복병 마필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6경주. 자, 일단은 8번 성실영웅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 경주 준비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 저는 인기마필 접전을 일단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자 이거는 충마 선정에 좀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불안하면은 굳이 엄청 많이 팔려도 하다못해 정말 불안하면은 포기하면 됩니다. 다른 경주 많이 있고요. 굳이 무리해서 이거 팔리는데 불안해 보이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7경주의 핵심적인 마필은 말이 외곽인 5번 마필 트라움킹입니다. 트라움킹.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록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이 마필이 지난 4월 11일이었죠. 공백기를 거친 다음에 주임사를 받았을 때 이미 공백 이전의 내용도 정말 좋았던 마필이고요. 그러니까는 소위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 근데 주임사 조금 자체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팔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트라움킹이라는 마필이 이제 예전에 평골절 수술한 다음에 최근에 복귀전을 치르는 겁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부진했고요. 직전에도 나름대로 잘 뛴 듯 보이지만 인기순위 1위 마필이었었고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종반의 타임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금악다이아, 유레카 이런 마필들은 못 이길까? 라고 하면 이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트라움킹이 이제는 입상 타이밍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여전히 이 마필은 들어올 때까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는 수술을 받고 2번의 경주를 치는 과정 속에 기록이 좋고 편성해볼 만하기 때문에 팔리는데 저는 충마로서는 여전히 조금은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아직까지는 완벽한 회복세를 검증이 안 됐는데 놓고 갈 이유가 있을까? 라는 저에 따른 판단이고요. 자, 그러면 상대 마필 중에서는 바로 이번 스터닝 레이디. 저는 이제 5등급에서는 물론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긴 했었는데 이 마필의 선행력 또는 뒷심까지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저는 가장 안정된 마필 오히려 2번 마필 스터닝 레이드로 봅니다. 자, 2번 마필 가장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1번 아치로너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해석하기 좀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의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제가 이번 주 취재를 했을 때도 마필에 따른 평가가 나쁘지 않네요. 1번 마필 그만큼 상당히 내용은 좋다라는 점에서 아치로너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1번 마필. 자, 이외 마필 중에서는 외곽인 6번 솔려라는 마필. 직전 경주에 왜 이 마필이 순위권에 좀 밀렸을까? 그러니까는 경주 진행 과정에서 순위가 밀렸다가 종말의 걸음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중반부의 운영 자체가 조금은 아쉬웠던 마필이 솔려라는 마필이고 저는 좀 가능성을 봤던 게 뭐냐면 승급한 다음에 2번의 경주긴 했습니다만 5등급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최근의 경주. 그래서 7경주는 요점은 이겁니다. 5번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가느냐. 자, 이게 이번 경기 핵심이고요.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1번, 2번, 5번, 6번. 저는 이 선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1번, 2번, 5번, 6번. 4뒤의 마필인데 아마도 5번이 많이 팔리겠죠.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충마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5번 마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2번 마필, 스터닝 레이디를 저는 가장 세게 보고요. 2번 마필을 기본적으로 축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스터닝 레이디, 그리고 1번, 6번, 5번. 자, 물론 5번 마필을 제가 뺀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마필 강력한 축으로 팔리기 때문에 뺀다는 건 아닌데 근데 들어올 때까지는 100%에 따른 믿음은 저는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예 배당이 5번 마필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다라면은 이번 경주 한 경주 쉬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2번을 기본적으로 축을 해서 1번, 6번에 5번은 받치기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제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거는 정말 이게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한 레이스고 일단은 저는 이 경주는 복병마를 놓고 갈 수 있는 여지도 일단 남겨두겠습니다. 여지를 남겨두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팔리고 있는 마필이 2마리죠. 그러니까는 1번 드림리치와 외곽에는 7번 문화콜리데이. 자, 7번 마필 볼까요? 문화콜리데이는 제가 이 6월 1일 경주를 딱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 마필은 분명히 정말 뒷심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는 앞선에 붙어도 뒤가 정말 없었던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뒷심 부족의 선행력 마필. 그리고 따라가면은 종말의 걸음이 더욱더 안 났고요. 그래서 이제 뒷심 보강이 관건이었는데 최근에 경주를 보면은 분명히 뒷심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지난 6월달도 그랬었고 직전에도 선행 전개 아니었고요. 선입 전개였는데 종말의 걸음이 상당히 끈끈했던 뒷심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7번 마필. 그런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7번이 최근에 걸음이 많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만 믿고 놓고 공략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닙니다. 게다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100%의 찬스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내치에 있는 신예 마필 때문입니다.
신의 마필. 자, 스포르차인데 일단은 이 마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바로 1번 드림리치가 또 다른 인기 마필인데, 자, 이 5월 11일 경주가 이게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이 5월 11일 경주가 이게 편성이 여러분들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드림리치, 엔딩파이어, 미스찰리, 제다이포스, 나름대로 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드림리치라는 마필이 우승을 했었죠. 준우승은 엔딩파이어, 3등은 미스찰리, 그 다음에 제다이포스. 여러분들 이 경주에서 엔딩파이어가 바로 다음 경주에 나와가지고 입상 실패, 미스찰리 바로 다음 경주에 나와가지고 또 입상 실패, 그리고 제다이포스 또 다음 경기에 나와가지고 또 입상 실패.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드림리치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시원하게 그러니까는 시원하게 취임료를 우승했는데 그 다음 경주에는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5월 11일 경주에 이때 잘 뛰었던 마필들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판단됩니다. 드림리치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이번 경주는 최근 대비 안장이 좀 바뀌긴 했는데 여러모로 1번 마필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저는 주목하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스포르차입니다. 자, 물론 주행심사 때 모래 하나도 안 맞고 편하게 선행을 받아가지고 그냥 경합 없이 널널하게 왔기 때문에 이 걸음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스포르차의 그런 종반의 뒷심의 완성도라든가 마필의 주행 자세라든가 걸음이라든가 주폭이라든가 단점이 별로 없습니다. 스타트는 정말 빠르고요. 뒷심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스포르차는 선행, 버티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빠르고요. 상당히 빠릅니다. 스타트는 정말 좋고요. 그래서 2번 마필은 저는 인기 마필 중에 좀 더 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 마필이고, 2의 마필 중에 보병말이 이 마필입니다. 바로 이 트라움퀸이라는 마필인데, 트라움퀸 5번의 경주를 치른 바 있었고요. 단 한 번의 입상 경험이 없습니다. 우승, 준우승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마필은 직전에 폐출혈로 인해 가지고 재검을 받고 나왔고요. 그리고 마방까지 또 이적을 했습니다. 31조에서 48조. 그런데 이 마필이 3월 달에 폐출혈을 일으키고 거의 별 볼 일 없어도 마필이었는데 주임사 때 이때 걸음이 정말 많이 마필이 변했습니다. 종반의 추진 시에 반응도 보이면서 추임력도 좋았었고요. 플러스 알파로 훈련도 정말 좋네요. 조재리 교수 공을 들였는데 저는 이 마필 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놓고 가는 정도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쨌든 간에 10번 마필은 필히 안고 와야 됩니다. 이전의 트라움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마필이 그래서 뭐 마방 이적해가지고 이적한 마방이 잘 뛰었다 해가지고 그 마방이 능력 있는 마방은 아니다.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당 마필의 훈련과 뭐 채식 상태라든가 이런 게 나름대로서는 맞는 마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트라움퀸은 3세의 마필이고 성장세의 마필.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은 이전과는 분명하게 달라졌다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트라움퀸의 마필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8경주는 뭐 1번, 7번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번, 2번, 7번, 10번.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4두의 마필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유력하게 보는 마필 2번입니다. 스포르차. 이 신의 마필을 저는 가장 주목하겠고, 그리고 8번 마필. 보병이긴 합니다만 8번을 놓고 가 말아야겠다는 고민을 정말 최소한의 고민이긴 합니다만 이 고민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래서 1번, 7번의 맹목적인 주력 공략 또는 축 공략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에 따른 판단은 2번을 좀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겠고 1번, 7번 당연히 안고 와야 되겠죠. 당연히 안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8번 보병 마필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현장에서 한번 최적의 조합으로 현장에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제가 A급 메인이고, 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A급 메인 경주, 구경주. 제가 복귀를 하면서 이 마필은 정말 제대로 걸렸다 라고 하는 마필은 단순하게 그냥 기록과 걸음만 보는 건 아닙니다. 편성도 보고 이 마필이 기존에 어떤 마필이었으며 최근에 어떤 변화를 보였으며 이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보고 있는데, 자, 이 구경주는 어쨌든 저는 노림수는 3두의 마필입니다. 3두의 마필. 여기에 복병이 2두의 마필이 있고요. 이 복병 마필들이 변화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경주도 현재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 인기마필 놓고 복병마를 들어갈까?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복병축 놓고 때릴까? 근데 이게 제가 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 편성의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은 또는 최근에 보셨던 걸음이라면 이거는 놓고 가도 충분히 될 정도의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편성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제가 3뒤의 마필을 딱 정리를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복병마 2뒤 중에 한 마리를 놓고 가는 것도 저는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의 추입주로냐 선행주로냐 이 부분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러나 이 구경주는 저는 제대로 걸렸다는 느낌이 들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복귀, 마필의 능력, 훈련 패턴 이 모든 게 일치가 됐을 때는 저는 정말 확신을 가집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있으면은 절대 A급 메인 가지는 않습니다. 자, 구경주 저는 걸렸다고 보이지고 우리 준비된 A급 메인의 하이라이트 경기입니다. 노림수의 마필, 필히 주목할 복병 마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고 현장 주례에 맞춰서 전개 예측하면서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A급 메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A급 메인은 구경주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왜 3마 3등급 1600m 레이스? 마지막 경주는 제가 준비된 5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5번째 강공략 경주인데 자, 이 경주 저는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을 일단 보고 있고요. 이 경주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을 우승 후보로 보는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압축 공략의 적중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거는 단순하게 쌍승식, 복승식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복이고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간다면은 3쌍까지. 그래서 이게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압축해 볼까요, 여러분들? 저는 4도의 마필을 보는 이유가 바로 2번 하이그랜드 이 마필을 보고요. 그리고 3번 펑크레이지, 4번 스터닝 스카이, 여기에 6번 메가드래곤이 일단은 우선순위입니다. 4도의 마필. 하이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죠. 이 마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월 18일 경주 이때 당시에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이었냐면은 지난주에 1등급 경주에 점핑전 해가지고 준우승한 마필 있죠. 강풍마라는 마필. 강풍마. 그 마필가 2월달까지만 해도 동일 부중을 짊어지고 반마 신차에 경합을 했던 마필입니다. 정말 센 마필이죠. 그 상대만이 이미 이제 1등급에서도 입상을 할 정도의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3등급의 3등 준우승 이번 경기 역시 3등급인데 저는 부담 중량은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 팁을 드리는데 58을 짊어지고도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그랜드는 절대 약하게 보서는 안 된다. 이 마필. 펑크레이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편성 자체가 정말 셌었죠. 직전에 블랙벨트, 그레이트 스톰, 지구라트, 금세다 이런 마필이 만약 이번 경기에 나온다? 다 축입니다. 그 정도로 센 편성 잘 뛰었고요. 스터닝 스카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세, 직전에 승급전 강편성 입상을 했습니다. 선인용 마필. 여기에 메가드래곤은 직전에 코리안 더비 대성경지였던 마필. 그리고 이번에는 부중에 이점이 주어진 게 김성현 교수의 감량 이점. 김성현 교수가 왜 블루칩이냐면은 신인 교수이기 때문에 감량을 받지만은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우승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감량을 많이 받습니다. 김성현 교수가. 그래서 6번 메가드래곤 마필도 일단은 관심 마필. 저는 그래서 이 4뒤 마필로 먼저 우선적으로 앞서게 됩니다. 앞주기 되는데 이 중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마필을 강축으로 믿고 하냐. 이게 이번 경기의 포인트인 겁니다. 2번, 3번, 4번, 6번의 경합인 건 맞는데 과연 어떤 마필을 축을 해가지고 3쌍까지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에 따른 마지막 경기의 노림수입니다. 축 세워두고요. 3복에 따른 확신은 좀 강하죠. 이게 축을 세워두고 3뒤의 마필을 안고 간다? 예를 들어서 만약 2를 축으로 간다. 그러면 3뒤의 마필이면은 3복으로 3방밖에 안 됩니다. 2번, 3번, 4번, 2번, 3번, 6번, 2번, 4번, 6번. 그래서 3복 공략은 정말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고 저는 3쌍까지 한번 노림수를 가지면서 마지막 10경주의 강공략 경주까지 자신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겠고요. 갈수록 일단은 전반부의 경주는 좀 우열이 들어가는 경주가 좀 많이 있는 반면에 중반부를 넘어오는 시점에서는
혼전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주가 그렇지는 않겠고 설명을 드렸듯이 경주별로 인기마 접전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혼전 인도가 높네요. 불안한 인기마법이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의 맥락을 여러분들 짚으시면서 저의 추천마법은 정말 중요하죠. 왜?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해당 경주가 터지는 경주냐 아니면 인기마 접전 경주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엇박자가 나버리면 가장 최악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저는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결과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1호 경마 역시 열심히 준비했고요. 제가 1호 경마 한번 분석해 보니까 혼전도가 토요 경마보다는 분명히 확실하게 높습니다. 특히나 부경 경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노림수의 보병마법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완벽하게 한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 경마, 토요 경마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